자, 스웬스마일 하겠습니다. 윤회 계엄 실패, 그리고 탄핵 시도, 윤회 내란죄에 대한 고발, 이런 것들과 별개로 사법부의 판사들은요, 이 밖에서 벌어지는 정치 상황의 입장을 밝히거나 거기 가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판사는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일단 이 정치로부터 고독하게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판사의 행동 지침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밖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의견을 내거나 또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이 사태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이쪽 아니면 저쪽 편의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자라든지 교수라든지 뭐 성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입장을 밝힐 수 있을지 몰라도 판사는 절대로 이런 일에 대해서 침묵해야 된다. 저는 대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지금 조국이가 12일 선고인데 선고 용기를 갖다가 지금 윤석열 계엄 실패 사태에 대한 대응을 이유로 요청했어요. 자, 이재명이는 6일 대장동 재판이 있는데 탄핵 표결이 있을지도 모른다. 상황이 위중하다. 이러면서 또 재판 연기를 했어요. 자, 좀 웃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대장동에 대한 문제는 밖에서 벌어지는 탄핵 사태와 관계없이 범죄자 이재명에 대한 범죄 혐의자 이재명에 대한 재판인 거예요.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되죠. 이재명이가 재판을 마치고 탄핵 표결에 가세하든 또 재판 때문에 탄핵을 못 가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국이가 조국당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지금 조국이 깜빵 가면 누군가가 대표 대행을 하면서 그 당이 꾸려가면 될 일이지, 실형 2년을 선고받고 이제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을 앞둔 사람이 연기해달라? 그러면 윤석열이 범죄자라면 이재명과 조국은 범죄 혐의자 내지 범죄자 아닙니까? 윤석열도 지금으로서 내란죄가 맞다 하더라도 범죄 혐의자에 불과해요. 자, 조국은 선고가 이제 이번에 확정이 되는 대법원 판결로 제일 앞에 가 있고, 이재명은 몇 개 사건이 1심에서 판결이 났고, 나머지는 지금 아직 선고도 되지 않은 상태예요. 윤석열은 아직요, 고발만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요, 제2의 성격이 내란죄는 무겁고, 이재명이 같은 대선 후보가 대장동이나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 FC는 가볍고 그런 겁니까? 조국이의 그 자식 의사 만들려고 스펙 조작한 사건은 그럼 가벼운 겁니까? 자, 조국은 정당의 대표고 이재명도 정당의 대표입니다. 이재명은 유력 대선 후보기도 합니다. 조국도 유력 대선 후보예요. 그러면 대통령 윤이 저지른 내란 혐의라는 부분을 야당이 주장하고 있죠. 이제 고발이 되었고 그 고발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어서 책임을 질 문제예요. 자, 그렇지만은 정당의 대표라는 사람들, 또 지난번에 대선 나갔다 떨어지고 지금도 다시 유력 대선 후보인 사람들의 이 범죄 행위들은 가벼운 겁니까? 좀 웃기는 짓을 하고 있어요. 범죄자가요, 범죄자 심판한다고 재판 연기하고 선고 연기해달라 그럽니까? 자, 일부 판사들의 행태들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계엄 사태 이후 판검사 내부 부글부글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부망이에요.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라는 것은 아직 정식으로 재판에 의해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게 판사가 미리 재단해서 그런 의견을 갖다가 내서는 안 되죠.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이번 계엄 사태가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였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더 강력한 경고 표명을 요청했다. 아니, 대통령이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를 했다고 대법원장이 경고를 합니까? 그거는요, 대통령에 대한 고발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대법원장이 이재명의 대장동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조국의 스펙 조작에 대해서도 경고해야 됩니까? 부산지법 김동윤 판사는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이 위헌 위법해 무효한 계엄 선포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반성을 촉구한다는 거예요. 대법원이요, 이 계엄이 되면 그것이 위법이라고 입장을 밝혀야 됩니까? 계엄사에서 판사를 파견해달랬는데 대법원이 거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가 대법원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위헌 위법 주장은요, 상대편에 있는 야당 의원들이 할 문제죠. 그래서 의원들이 그런 문제를 공식적으로 질의했을 때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히는 거지, 대법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미리 치고 나가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자, 그러면서 판사 2명이 대법원장의 소극적인 행보에 분노한다. 헌정질서 파괴 쿠데타 시도 대법원장이 강력 경고해야. 자, 이런 이 판사들의 행동조차도 이 판사들이 앞으로 판결할 때 정치적으로 무관하게 판결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사법부는요, 완전 무결하게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곤 판사는 비상계엄으로 사법부 재판권의 상당한 부분이 침해, 형식상 계엄법에 따른 관할권 이양이 될 우려가 있고 비상계엄의 요건에 대해서도 분명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었느냐고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판사 파견에 대해서 거부함으로써 이 사법부는 이 계엄령에 대해서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실제 계엄이 시행되어서 사법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법부가 입장을 밝히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안이 시급하고 중대한 만큼 각급 법원에서 이 문제를 고민해서 집단 행동을 하자고 부추기고 있어요. 자, 이런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요, 현직 판사가요, 지금 이 계엄에 대해서 가타부타 입장을 표명하면서 민주당처럼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계엄이 법원을 짓밟으려 했다고 또 다른 박모 판사는 경사령부가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원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한 것이다. 그래서 용납할 수 없는 사법권 침해라 했는데, 이번에 이 엉터리 계엄령 쇼, 계엄령 흉내만 낸 거죠. 이 과정에서 체포된 사람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 사태의 와중에서 사법부의 실제 권한이 조금이라도 침해된 게 있었습니까? 사법부는요, 그런 사태가 구체적으로 발생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뭐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잘못된 거죠. 계엄이 위헌이었는가 아니었는가는 사법부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제약 법조인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그 결과 고발 고소가 접수되었을 때 그때 사법부가 심의하는 거죠. 그래서 일개 정치 판사들이 이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법부 하지 말고요, 민주당에 가서 정치하세요. 자, 이재명이는요, 6일 재판이 있는데 그 재판은 이 성남FC 대장동 백현동 재판입니다. 자,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표결하는 절차로 당 대표로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불출석한다라고 냈습니다. 이재명이가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7월에는 이 외교통일 국방위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8월에는 민주당 당대표 방송 토론회 녹화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형사재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재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불출석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일반인이요, 자기 직업이 있어요. 자, 그런 자기 직업이 있는데 형사 피고인이 돼서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내 직업상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에 못 나갑니다 하는 걸 용납해 줍니까? 재판부가 화가 나서요,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하겠다 할 겁니다. 정치는 이재명의 직업일 뿐이에요. 그 직업상에 벌어지는 문제를 안 그래도 지연되고 있다고 고의 지연 의혹까지 등장하는 마당에 이재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그 통과시켜 줍니까? 탄핵이 아니라 먼 사유서를 내도요, 그건 재판부가 불출석을 허용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부모 죽은 거 말고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자, 이러니까 이제 조국도 이번에 12일 날 대법원 선고에서 조국이 유죄가 되면 그대로 감방에 가게 되죠. 당일로 감방 갑니다. 그런 조국이 이번에 이 사태가 발생하니까 아주 신이 나가지고 선고 연기를 갖다가 요구했어요. 그래서 조국은 계엄령이 발생해서 당내 리더십이 필요하다. 자기가 대표니까. 이러면서 대법원에 선고 연기를 갖다가 요청했어요. 자, 조국의 혐의에는 그 딸 스펙 조작 및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어요. 자, 그래서 조국은 4일 대법원에 선고 연기 신청서를 내면서 비상계엄으로 중차대한 시기에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데 주요 정당들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 리더십에 갑작스러운 공백이 생기면 부적절하지 않느냐라고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법원은 조국계에게 지금 이 최종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어요. 일반 정치인이나 일반인들이 조국 같은 죄를 지었다면 벌써 법정 구속돼서 깜빵에서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엄청난 이 조국이라는 그런 정치적 지위 때문에 엄청난 이 사법적 혜택을 받고 있는 조국이 이제 시간을 좀 더 끌면 윤 정권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 속에서 자기의 재판이 뒤바뀔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연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이가 연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재명은 재판을 조금이라도 연기시켜야 자신이 대권에 다가갈 기회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이 불출석에 대해서 사법부가 받아준 걸로 봐요. 자, 조국의 선고 연기까지 받아준다면 이건 사법부가 아니죠. 사법부가 계엄 사태에 부글부글 끓고 판사들이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사법부가요, 독립성을 상실하면요, 이건 사법부가 아니라 정치 시다발이죠.